곧바로 뭐라 그랬지 내가? 독립과 종속을 얘기했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가운 관계. 아예 영향을 미치. 내가 뭐를 했던 간에 얘가 뭐 할 확률에는 아예 확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야.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시작. 독립.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러면 B가 일어났던 조건하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던 조건하 A가 일어나 그냥 얘랑은 우리랑 관련이 아예 없으니까 얘가 이걸 하던 안 하던 수능을 보던 안 보던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날 확률은 그냥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날 확률이다. 한마디로 두 사건이 독립이라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사라져요.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조건부를 지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잖아. 이거 지우면 그대로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독립사건이었다면 조건부 확률을 안 배웠겠지. 그치? 자 이제 3번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2번에 의해서 저번 시간 공부한 거에 의해서 뭐가 의미가 사라진다고? 조건부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갑자기 내가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 기억하십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되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뭘로? 조건부로. 얘를 조건부로 만들 때는 얘를 가만히 놔두면 되고 얘를 조건부로 만들 때는 얘를 가만히 놔두면 된다. 기억나죠?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고?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와 확률의 곱셈 정리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조건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조건부의 의미가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된다가 바로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요. 사람들은 독립사건일 때의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읽어요. 원래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둘 중 하나를 조건부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러면 서로 독립일 때는 조건부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냥 교집합 좌우를 곱해주면 끝이다. 이게 바로 독립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요.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야?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은 쓴맛이 나고요. 산성 용액은 신맛이 난대요. 염산은 산성이죠. 양잿물은 염기성이거든요. 근데 무생무치에 무생무치는 아니구나. 투명한 액체를 갖다 놓고 야 이거 삼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럼 뭐 해보면 돼? 마셔보면 됩니다. 염산을 마시면 시큼할 거고 양잿물을 마시면 쓸 겁니다. 하지만 그 시큼함과 씀이 대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옛날에 과학 시간에 절대로 먹으면 큰일 난다. 염산 양잿물은 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 안 먹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떻게 아나요? 뭐였어?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찍어보자. 지금은 리트머스 시험지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코로나 키트, 자가진단 키트. 그거야!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여기에다가 또 막 올라올라 그래. 이거.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잘 찌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눈물 살짝 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피하면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찌르는 그치?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15분 지나면 두 줄인지 한 줄인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진단 키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독립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독립이라는 문제 중에서 얘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을 설명할 수 있는 원래 정의는 이거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독립을 설명하는 문장은 이거야. 왜? 독립일 때만 성립하니까. 종속일 때는 조건부를 붙여줘야 되는데 독립일 때만
조건부를 면제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사건 A와 B가 배반이냐 배반이 아니냐 라는 문제는 5초만 생각하면 금방 나오거든. 왜?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여러분 대답해봐.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배반이야 배반 아니야? 배반 아니다? 이거는 한 2초만 생각해도 되죠. 얘는 뭐야? 1, 3, 5. 얘는 3, 6. 주사위 던졌을 때니까. 교집합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배반 아닌.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봐봐. 배반인지 배반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생각으로 풀면 망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생각으로 안 돼요? 쌤, 독립이란 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요. 종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독립이야 종속이야? 홀수, 3의 배수 영향을 미치나? 영향을 미치나? 이상하지 않니? 인간의 두뇌에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학적인 이야기는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장치가 없습니다. 뇌에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지 못해요. 아니 이런 거는 구분하지. 우리 가족 여행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대부분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찍어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홀수 나오는 거, 3의 배수 나오는 거 영향 미쳐 안 미쳐? 어떤 애들이 이런다? 선생님 영향 미쳐요 이런다. 왜 미쳐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다.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건 배반 얘기하는 거야. 배반인지 배반. 독립종속 구분하는 거는 배반과는 아예 연관성이 없어. 영향을 미치냐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뭐 한다고? 찍어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봐. A가 일어날 확률 시작. 2분의 1이죠.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주사위 던져서. B가 나올 확률 3의 배수. 얼마야? 3분의 1이죠. 왜?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2. 다른 말로 3분의 1. 세 가지를 다 구해보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여러분 주사위 던져서 홀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요. 주사위 던져서 3이 나올 확률 시작. 6분의 1이잖아. 3 나올 확률. 곱해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등호를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잖아. 독립 끝. 이렇게 구분 짓는 거야. 답은 독립. 왜? 리트머스 시험지가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여러분 야 홀수 나오는 거랑 3의 배수 나오는 거랑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느껴져? 안 미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 한번 내볼까? 홀수 생각을 한번 해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져서 홀수 그걸 A,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독립일까 종속일까? 생각만 해봐. 짝수 나오는 거랑 홀수 나오는 거랑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친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 또 배반 생각한 거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배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독립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거라고. 영향 미치냐 물어봤잖아 내가. 인간의 두뇌에는 뭐를 알아낼 수 없다. 독립과 종속을 웬만하면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를 갖다 쓰자. 이거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 어떻게 한다? 세 개의 확률을 다 구해보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A가 일어날 확률,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 시작.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 시작. 2분의 1. 주사위 던져서 짝수면서 동시에 홀수.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올 확률 얼마? 0. 자, 곱하면 같다.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변은 4분의 1이고 좌변은 0이니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게? 정속이야. 어머, 너무 감이 안 오잖아. 홀수 짝수는 정속이래. 그런데 홀수랑 3의 배수는 독립이래. 느껴져? 아니. 그래서 수학에서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찍어본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독립사건일 때 확률의 고셈 정리였고, 얘는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 마지막 독립 종속에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로 갈 텐데요. 마지막이야. 이겁니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관계라면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거는 충분히 여기서 느낄 수 있어.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랑 저 집 아들이 스승 보는 거랑 관련이 없었잖아. 얘네들이 수능 본다는 조건 하에 우리 가족이 여행 떠날 확률이랑 안 본다는 조건 하에 여행 가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행 갈 확률이었잖아. 그치? 그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를 독립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A랑 B의 여사건도 볼까? A가 뭔데? 우리 가족 여행. B의 여사건은 수능을 보지 않는다.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 둘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 우리 가족 여행을 가지 않는다. B는 수능을 본다. 영향을 안 미치잖아.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역시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과 동시에 이럴 문제를 출제하자 그러잖아. 그럼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뭐다 시작?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니까 교집합은 각각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독립사건일 때 확률 곱셈 정리.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예요.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고. 얘는 어떻게 구해? A가 이럴 확률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줘도 되고, 걔랑 B가 이럴 확률 곱하면 동시에 이럴 확률이 나오겠구나. 독립 이야기 끝.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뭔데? 선생님 A와 B가 동시에 이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A가 이럴 확률이랑요. B가 이럴 확률을 곱하는데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조건부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맞아.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그치? 그런데 종속사건일 때는 A와 B가 종속사건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독립사건일 때는 교집합 좌우를 그냥 뭐 하라 그랬으니까? 아, 그냥 곱하라 그랬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어머, 내가 오해라는 표현을 썼네.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 종속을 먼저 구분해서 종속이면 조건부를 곱할 거고 독립이면 그냥 곱하는 거구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과 종속을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종속일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독립일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구나. 땡! 그게 아니야.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이번 강좌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의 실전적 의미라 그랬죠.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이 말은 맞아. 이 말은 맞는데 실전에서는 문제 풀 때는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일어날 때는 각각의 확률을 뭐만 기억하시면 돼? 곱한다만 기억하시면 돼. 마치 경우의 수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연달아 일어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곱의 법칙. 확률도 각각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거.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돼.
선생님, 종속일 때 조건부 곱해야 되고 독립일 땐 그냥 곱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두뇌에는 독립과 종속은 구분할 수 없지만 독립과 종속이 뭐든 간에 우리 두뇌는 뭐를 가지고 타고났냐면 종속이면 그러기 싫어도 조건부를 곱하게 디자인돼 있어. 어차피 독립이면 그러기 싫어도 그냥 곱하게 돼 있다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종속일 때는 반드시 얘를 이용해야 되고 독립일 때는 얘를 이용해야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야. 이게 본성. 마치 이거랑 똑같아. 목마르면 물을 찾는다. 이거랑 똑같아. 막 외워야 돼? 목마른데 물을 안 마시면 괴로울 테니까 외워야겠군.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목마르면 안 외워도 본성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 종속일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조건부를 곱하게 했고 독립일 때는 그냥 곱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줄게.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곱하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인데, 어머,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독립인 사건과 종속인 사건을 내가 예로 한번 들어줄게. 잘 봐봐. 이거 진짜 재밌다. 봐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5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총 몇 개 있어? 9개. 아홉 개에서 공 1개를 뽑는데 갑이 먼저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을이 하나를 뽑는데 복원 추출을 한대.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야?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갑이 9개 중에서 하나 뽑아. 그 다음에 확인해.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 근데 다시 넣어. 다시 집어넣는 거, 복원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러지. 그런 다음에 을이 뭐를 해? 시작. 또 공을 뽑아. 이러한 시행을 했을 때 갑이 흰공을 뽑고 을도 흰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갑이 먼저 흰공을 뽑고 을도 흰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갑이 흰공 뽑아야 돼. 흰공 뽑을 확률 얼마야? 9개 중에서 흰공 5개 있으니까 시작. 9분의 5잖아. 갑이 흰공을 뽑았어. 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러면 독립 종속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면 된다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할 때 그냥 곱하면 돼. 독립일 때는 선생님 그냥 곱하고 종속일 때는 조건부를 곱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니까. 어차피 우리 두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뽑으면 돼요. 을이 뽑을 때는 복원했으니까 다시 그대로겠지. 그럼 여기에서 을이 흰공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을이 흰공 뽑을 확률 얼마? 시작. 9분의 5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게? 81분의 25가 답입니다. 문제 없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갑이 뽑고 을이 뽑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 두 번째, 갑이 흰공을 뽑고 을이 흰공을 뽑는데 이번에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렇게. 따라해봐.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게 안일 비자예요. 복원하지 않는. 갑이 먼저 꺼내잖아. 그거 집에 가져간대. 갑이 공 뽑으면 집에 가져가고 그러면 공이 8개로 줄겠지. 그 상태에서 을이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 자, 갑이 흰공 먼저 뽑고 을이 흰공 뽑을 확률 구하라. 자, 갑이 흰공 뽑을 확률 똑같죠. 9분의 5죠. 처음에 이거니까. 이제 을 뽑을 차례니까 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이번에는 을이 흰공을 뽑아야 되는데 갑이 흰공 뽑아가지고 가져갔지? 가져갔잖아. 비복원이니까. 그럼 공 몇 개 남아? 8개 남은 거 중에 4개가 흰공이니까 8분의 4. 다른 말로 시작. 2분의 1이 돼서 이럴 때는 18분의 5가 답이라고. 이렇게 실전에서는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 사람들끼리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무슨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1번처럼
복원 추출을 할 때는 갑이 흰공을 뽑던 검공을 뽑던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은 갑이 흰공을 뽑던 검공을 뽑던 영향을 안 미치지. 왜? 복원할 거니까. 처음으로 다시 리셋을 할 거니까. 갑이 흰공을 뽑은 상태에서 을이 흰공을 뽑던, 갑이 검공을 뽑은 상태에서 흰공을 뽑던,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은 무조건 9분의 5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을이 갑의 결과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독립사건일 때라 그러고, 이거를 두 사건을 종속이라 그런다고. 왜 종속이야? 갑이 흰공을 뽑았으면 비복원일 때는 흰공이 줄어드니까 흰공 뽑을 확률이 줄어들 거고, 갑이 검공을 뽑았을 때는 흰공은 그대로니까 아까보다는 더 클 거란 말이야. 갑이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을의 확률에 영향을 받지. 그거를 뭐라 그래 시작? 이걸 종속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할 때는 곱한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한다. 독립 종속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곱했지만 알고 봤더니 얘가 뭐더라 시작? 종속 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왜? 갑이 흰공 뽑을 확률이고요. 2분의 1이 뭐야? 갑이 흰공을 뽑아서 집에 가져간 상태에서 그 조건 하에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인 거야. 이 2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써야지가 아니었지만 비복원이라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9분의 5라고 안 쓰고 2분의 1을 썼잖아. 이게 인간의 본성. 2분의 1을 쓰면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써야 해 라는 의지가 없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얘가 뭐다 시작? 갑이 흰공을 뽑았다는 조건 하에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 얘는 갑이 흰공을 그냥 뽑을 확률. 그러니까 A가 이럴 확률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A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더라. 아주 전형적인 아까 공부했었던 종속 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실전에서는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지 않을 때 그냥 곱하면 된다.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 이해되시죠? 위에는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 확률 그냥 곱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한다로 그냥 푼 거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독립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쓴 거고 사실 알고 봤더니 종속사건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풀 때는 그냥 시작. 일이 끝나지 않을 때 곱한다. 그게 끝이야. 독립이 종속이 구분해서 푼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대뇌 자체가 디자인되어 있다. 어떻게 되게? 종속일 때는 조건부를 사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